그래서 독서 지문 같은 수필 지문이라고. 그래서 뒤에 문제 나와 있는 걸 잠깐 보러 갈 거예요. 어디를 볼 거냐? 209페이지 4번 봅시다. 209페이지 4번. 수레제도라는 글은 조선 후기 박지원의 기행문집 열하일기에 적혀있는 작품으로 열하일기 어디 갔다 오면서? 청나라 갔다 오면서 청나라의 문물에 대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너무 멋있는 거야. 완전 부럽지. 이러한 관심의 바탕에는 공허한 학설이나 이론에 치우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도외시하던 양반 사대부의 모습을 비판하고 이용후생, 백성들의 일상적 생활을 개선하는 문제에 논의를 중시했던 학문적 지향이 자리 잡고 있다. 세상의 물건을 이롭게 사용하여 삶을 넉넉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혹은 물건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뭐 어떻게든 다 해석은 됩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자신이 목격한 수레의 기존적 탐구나 지식을 관련지어 이해하는 반면 요 수레가 글의 핵심 소재거든요. 결국에는 유통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유통 방법. 지게 같은 걸로 나르지 말고 수레로 날라. 근데 그 수레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선 요래 하면 돼.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에도 관습적 사고를 극복하고 인식의 지평을 넓혀 동시대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선구자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넘어오죠. 시작해 볼게요. 수레는 이 글의 핵심 소재예요. 메모 칠게요.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는 것만이 아니다. 전투에 쓰이는 융차, 작업에 쓰이는 역차, 물을 실어 나르는 수차, 대포를 싣는 포차 등 그 쓰임새에 따라 수천, 수백 가지인데 지금 여기에서 모두 이야기할 수는 없다. 야, 내가 이 글을 썼는데 수레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거 아니야. 사람이 타는 수레와 짐을 싣는 수레는 민생과 관계가 되어서 먼저 힘써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레 중에 사람 타는 거랑 짐 싣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시급히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요것을 우선 언급했다. 그리고 어떻게 시급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수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거 중요한 거야. 사람 사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봐야 돼. 나는 전에 담원 홍대용, 성재 이광여 등과 함께 전부 다 실학자들이에요. 수레제도에 대해 강론한 바가 있다. 수레제도에서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궤, 즉 바퀴와 바퀴 사이의 간격을 갖도록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했었다. 밑줄. 궤를 통일시키는 것. 무슨 말이에요? 수레가 있죠. 요렇게 있고 여기에 뭐 사람이 오든 어디 있냐. 여기에 사람이 오든 소가 오든 끌고 갈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바퀴가 달려 있겠지. 바퀴가 달려 있겠죠. 위에서 봤을 때 바퀴가 달려 있겠지. 여기 요 폭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수레를. 이렇게. 왜 그래야 될까? 이른바 바퀴 간격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건 뭔가 수레의 축과 양측 바퀴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것이다. 이 바퀴의 간격이 정해진 법칙을 어기지 않는다면 바퀴의 간격이 정해진 법칙을 어기지 않는다. 바퀴의 간격이 일정하다면 모든 수레의 바퀴 자국이 통일될 것이다. 새로 길 만들기 엄청 쉬워질 거야. 이 폭으로 계속 수레가 지나가. 그러면 어떻게? 땅이 패이겠지. 그럼 나머지 수레들은 가기가 편하다고. 애초에 길, 생판 내는 것보다 그게 훨씬 편해. 중용에서의 말하는 이른바 수레바퀴의 간격이 같다라는 거, 뭐 중용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죠. 거동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레에 괴가 갔다. 이걸 차라고도 읽지만 수레라는 의미일 때는 수레거라고 읽어요. 자동차 할 때 그 차지만 바로 이것이다. 두 바퀴의 간격을 제멋대로 넓게 하거나 좁게 한다라고 하면 길의 바퀴 자국이 어떻게 한 가지 틀에 들어갈 수 있으랴. 바퀴 간격이 똑같으면 길의 바퀴 자국이 한 가지가 되니까. 그럼 뒤에 수레가 움직이기가 더 편해. 지금 길을 따라 천리길을 오면서 매일같이 수많은 수레를 보지만 앞의 수레나 뒤의 수레가 동일하게 하나의 바퀴 자국을 따라간다. 여기 지금 길은 어디예요? 청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리 짜지 않고도 갖게 되는 것을 일러 한 수레바퀴의 자국이라는 뜻의 일철이라고 하고 뒤에 오는 사람이 앞에 가는 사람의 행적을 일러 전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가 살아왔었던 그의 전철을 밟다. 그렇게 써요. 항상 표현은. 그가 갔던 길을 따라간다. 도성의 문턱에 바퀴가 닿는 곳에 움푹하게 홈통이 패여져 있는데 맹자에서 말하는 성문의 수레바퀴 자국이 바로 이것이다. 청나라는 바퀴의 이 간격이 일정해서 아예 길에 수레 자국이 나 있어. 성문에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방지턱 같은 게 이렇게 있나 봐요. 그러면 여기에 수레가 지나갈 건데 여기에 수레가 하도 똑같은 길을 지나가니까 아예 움푹 패여져 있어. 이렇게 도로에 자동차 과속 방지턱이 패여 있는 거야. 똑같이. 우리나라에는 일찍이 수레가 없었고 문제점이지. 아직 바퀴가 완전히 둥글지도 않고 바퀴 자국이 하나의 궤도 들지 않으니 수레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쭉 빗줄 그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 부정적 현실이죠. 왜요? 수레가 있어도 수레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지.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는 고을이 험준하여 수레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 누가 얘기했었나 봐요. 조선에도 수레가 엄청 다녀야 되는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조선은 땅이 너무 험해. 산이 너무 많아. 길이 좁아. 수레가 다닐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글을 쓴 박지원 선생에 따르면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인식인 거지. 수레에 대한. 왜냐? 청나라에서 저기 갈 수 있어? 저길 어떻게 가? 라는 산에도 수레가 다니는 걸 눈으로 봤거든. 저건 아무리 봐도 조선보다 더 험해. 이게 무슨 소린가? 개소린가? 국가에서 수레를 사용하지 않으니 길이 닦이지 않았을 뿐이다. 수레가 다니면 길은 저절로 뚫린다. 어찌 길이 좁다거나 고갯마루가 높음을 걱정하겠는가? 일단 다니게 하면 길 생겨. 중용에서 말하는 수레와 배가 이르는 곳,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곳이란 아무리 멀더라도 수레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음을 말한다. 중용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 뭐라고? 무슨 뜻으로 쓰여져 있어? 아무리 멀어도 수레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음. 수레는 사람 마음만 먹으면 갈 수가 있어. 즉 수레와 배가 이르는 곳,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곳. 이 지구상에 서리 내리는데 어디예요? 지구상에 어디든 서리는 내리지. 어디든 이슬은 내리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수레가 못 가는 곳이 없다. 수레가 못 가는 곳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그러니까 이동성이 좋다라는 거겠죠. 중국의 검각에는 9굽이나 되는 험한 길이 있고 검각에 태항산에는 양의 창자처럼 위태한 채 언덕이 없는 곳은 아니지만 태항산 수레가 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 수레가 어디가 있을까? 수레가 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 그러면 어디 있을까? 요거 기억. 우리나라는 고을이 험준해서 수레를 사용할 수 없다에 대한 반박이지 반박.
이거는 기역에 대한 반박이지. 조선 땅보다 더 거친데도 술에 다 다녀 임마. 이거겠죠. 이 때문에 섬서, 사천, 강소, 광동, 복건, 광서 먼 곳이라도 큰 장사꾼과 가족을 이끌고 부임하는 관리들이 수레바퀴를 서로 부딪혀 가기를 자신의 마당을 밟고 가듯 하는데 수레만 타고 길만 생겨 있으면 아무리 멀고 험해도 마당을 밟고 가듯 아주 쉽게 갈 수가 있는데 수레가 내는 굉음이 마치 구름이 없는 백주대낮에 내성병력 같은 소리가 난다. 못 갈 곳이 없다. 지금 우리가 지나왔었던 청나라의 마철령, 청성령의 고개, 장항마전의 비탈길이 어찌 우리나라보다 더하겠는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요? 아무리 길이 험준해도 수레는 갈 수 있다. 수레는 오케이. 어떻게 하면? 마음만 먹으면. 이런 얘기죠. 그 바위가 가로막고 험준함은 모두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인데 그렇다고 중국 사람들이 수레를 없애고 통행하지 않던가?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 낸다. 중국의 풍부한 재화와 물건이 어느 한 곳에 막혀 있지 않고 사방으로 옮겨 다닌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물건을 움직이는 유통구조와 도로가 상당히 발전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모두 수레를 사용하는 이점 때문이다. 당장의 효과를 따져보더라도 우리 사신 일행이 모든 폐단을 없애고 우리가 만든 수레에 우리 물건을 싣고 곧바로 북경까지 간다면 편리할 텐데 도대체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는 것인가? 수레는 이처럼 경제적으로 유용한데 왜 조선에서는 그것을 꺼리는가? 라면서 비판하고 있는 거지. 영남 지방 아이들은 새우젓이 뭔지 몰라. 관동 지방 사람은 산사나무 열매를 절여서 간장을 대신하고 없어서 그냥 익어 먹고 간장 먹어. 서북 사람들은 감과 귤을 본 적이 없어서 구분을 못해. 바닷가 사람들은 이 많은 생선을 잡아서 딴 데 팔아서 돈을 벌면 되는데 갖다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밭에 거름으로 쓰이고 있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이것이 서울에 오면 한 움큼의 한입값 왜 그렇게 비싸게 되었는가? 어느 나라, 조선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물자에 유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죠. 육진지방의 마포, 관서지방의 명주, 삼남지방의 답조기, 황해도의 솜쇠, 충남의 소금, 생선 등 모두 민생 일용품 중에 뺄 수 없는 물건이다. 충북 청산 보은의 수천그루의 대추, 황해도 봉산의 배, 흠양 남해의 귤, 유자, 충남 인천 한산의 수천그루의 모시, 관동 지역의 수천동의 벌꿀은 사람들이 날마다 필요한 물건으로서 이 세상엔 수많은 민생 일용품이 있어. 수많은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 수레가 있어서 유통이 잘 되어 서로 바꿔 써서 도움을 주는데 누가 싫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서로 바꿔 써서 도움을 줄 수 있어. 뭐를 하면? 물자 유통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지.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예요?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질 텐데. 왜 안 하는 거야? 그러나 이 지방에선 천한 것이 저 지방에선 귀하고 이름만 들었을 뿐 물건을 볼 수 없었던 까닭은 대체 무엇 때문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죠. 유통이 제대로 안 되니까. 가져올 힘이 없는 것이다. 가져올 힘, 다른 말로 유통 능력.
사방수천리밖에 되지 않는 좁은 강토에서 어디 조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백성의 살림이 이토록 가난한 것은 한마디로 국내에 수레가 다니지 않기 때문이다. 수레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난하다. 이렇게 화살표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보자. 수레가 왜 못 다니는가? 한마디로 선비와 벼슬아치의 죄이다. 비판의 대상이 이제 일로 옮겨오고 있죠. 관리놈들이 정신 안 차려서 그래. 사대부들이 평생 읽는다라는 글은 주례라는 성인의 저술인데 거기에 거인, 수레를 탄 사람, 윤인, 바퀴 타고 다니는 사람, 여인, 수레예요. 여인의 여, 주인의 주, 전부 다 수레예요. 그러니까 이거지. 조선의 선비놈의 새끼들, 니들 맨날 보는 책에 수레와 관련된 단어가 이렇게 많은데 이놈들 그저 입으로만 외울 뿐이고 수레를 만드는 법이 어떤지 수레를 부리는 기술이 어떤지 연구하는 거는 없다. 니들 글 공부하는 거 어떻게 실생활에 도움이라는 건 1도 안 되면서 그냥 관념적인 거야. 뜬구름 잡고 있는 거지. 에이. 소위 건성으로 읽는 풍월뿐이다. 그래봐야 학문에 뭐가 도움이 되겠는가. 한 단락을 배치해서 선비와 벼슬아치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누에 꼬치를 켜는 수레인 소차는 더욱 기묘해서 마땅히 본받아야 한다. 누에 꼬치에서 그 실 뽑아내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날 잘 잡으면은 저기 어디야? 민속촌에 가면은 누에 꼬치 실 뽑는 거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통이 있어요. 나무통에 뜨거운 물을 부어. 그리고 여기 있지. 그 누에 꼬치 있지. 하얀색 누에 꼬치. 그거를 침 발라가지고 한실 살살살살 뽑아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때려 넣어. 물에다가 넣어. 그 실 여러 개를 이렇게 묶어서 요만한 고리에다가 이렇게 실들을 다 통과시켜. 그리고 그걸 하나로 묶어서 여기에다 걸고 연 날리는 그거 있죠. 물레있지. 거기에다가 걸어. 이렇게. 옆에 있으면 진짜 번데기 냄새 나거든. 되게 지금 맛있어. 맛있다가 아니라 되게 고소한 냄새나. 유원지 파는 번데기가 그 누의 개예요. 번데기. 번데기 먹니? 번데기 드셔? 그래. 아무튼 볼게요. 누에 꼬치를 켜는 소차는 더욱 기묘해서 마땅히 본받아야 한다. 큰 톱니바퀴로 만드는 것은 맷돌을 돌리는 법과 동일하다. 소차의 양 끝에는 톱니바퀴를 만들어 들쑥날쑥하게 이가 맞물려 쉴 새 없이 돌아가게 한다. 소차는 몇 아름이나 되는 큰 얼레다. 얼레, 이거 연 날릴 때 요거. 누에 꼬치를 수십 보 밖에서 삶고 중간에 수십 층의 실형을 설치하여 점차로 높고 낮은 형세가 되게 만든다. 이런 거지. 여기에서 이제 실을 뽑아서 요런 데다가 요런 식으로 해서 이 실이 요렇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요렇게 통과해서 요렇게 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실형마다 그 끝에는 쇠조각을 세우고 바늘귀 같은 아주 작은 구멍을 뚫는다. 그 구멍에 실을 끼워 기계가 움직이고 바퀴가 돌게 한다. 바퀴가 돌면 얼레가 돌아가고 톱니가 맞물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적당한 속도로 천천히 실을 뽑아내는데 실끼리 서로 부딪히거나 맞닿은 일 없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므로 가는 실과 거친 실이 같이 나올 염려가 없다. 지금 어디 얘기한 거야? 청나라에서는 누에를 이용해서 실을 뽑을 때 이렇게 기계로 뽑는다고. 근데 이 시절에 조선에서는 어떻게? 하나하나씩 뽑고 있는 거야. 살살살살살 굴려가면서. 그러니까 사람 손이니까 실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지. 질이 낮아.
솥에서 삼긴 고치가 나와 얼레에 들어갈 즈음 두루 쇠구멍을 지나가게 돼서 실에 붙었던 털이나 까끄라기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 얼레에 들어가기 전에 실의 바탕이 건조되어 깨끗하고 투명하여 빛이 나고 다시 수고스럽게 잿물에 빨 필요 없이 배틀에 올려 바로 실로 사용해도 된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기계를 활용해서 편하게 질 좋은 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나라에서의 고치 켜는 법은 오로지 손으로 당겨서 훌치는 것만 알지 수레를 사용하지 모른다. 되게 나쁜 말이지만 어때요? 원시적이야. 조선에서는. 기계를 쓰지 않아. 명주실이 사람의 손을 탐으로 이미 실로서 천연적이고 자연스러운 품새가 없어지고 손으로 뽑아내기 때문에 손에 뭐 체온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잖아요. 실을 빼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 실끼리 부딪히거나 맞닿을 때 실과 고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제멋대로 날뛰고 함께 나아가 고치판에 쌓이기도 한다. 질이 낮아. 실끼리 엉켜 실의 갈피가 없어지고 엉겨붙고 말라붙어서 실이 광택을 잃어버린다. 하급품. 부스러기가 틀어맞고 알맹이가 뚫뚫 감겨 끊어졌다. 이어졌다 해서 실을 잡는 사람이 거친 실을 골라내고 가는 것만 챙기다 보니 입과 손가락이 함께 고생을 한다. 손으로 고치를 켠다라고 해요. 손으로 고치를 켜면 어떻게?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봤었을 때 그렇게 복잡한 기계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안 쓰지? 왜 안 쓸까? 누구 때문이야? 이놈들 때문이죠. 선비와 벼슬아치 놈들 때문인 거지. 공허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뒤에 나와 있는 1, 2, 3, 4번 얘는 여유있게 시간 드릴게요. 여유있게 3분 시작. 요거 하고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위 글쓴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수레의 종류 다양해. 근데 일단 지금은 사람 타는 거랑 물건 나르는 그 수레만 이야기를 할 거야. 오케이. 1번 좋아. 기행 도중 목격한 바퀴 자국이 맹자의 성문의 수레바퀴 자국이란 문구가 나타나는 것과 비슷해. 아는 게 많으니까 이런 것도 눈에 보이나 봐요. 우리나라 바닷가 사람들에게 흔하게 취급되는 수산물이 내륙에 오면 귀해져. 뭐 때문에? 유통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개선되어야 한다. 백성이 곤궁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물자를 가져올 힘이 없기 때문에 짐을 싣는 수레를 사용하면 문제 해결할 수가 있다. 수레소! 누이꼬치에서 실을 뽑는 작업을 할 때 명주실이 사람의 손을 많이 타면 탈수록 더 질이 떨어지죠. 4번, 5번이 틀렸네. 다음 A에 대한 속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뭔데요? A 어디가 있어? 중국에서 저기 누구야? 명주실 뽑아내는 그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기계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굴러가고 있지. 그러면 엄청 효율이 좋아. 정답은 2번. 대상이 작동하는 원리와 과정을 서술해서 효용적 가치, 쓸모가 있어. 효용적 가치라는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니다. 쓸모 있어. 도움이 돼. 다음. 글쓴이가 기역을 반박하는 방식. 기역 뭐예요? 우리나라에는 고을이 험준해서 수레를 사용할 수가 없다. 라는 사람에 대해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어떻게 해요? 명치 때릴 거예요. 네가 한 말 다 틀려먹었다 얘기. 자, 답 찾으러 갑시다. 1번. 수레의 높은 이동성을 보여주는 옛 문헌의 문구를 이용하고 있다. 어디? 여기죠. 수레는 어디든 갈 수 있어. 중용이라는 책에 나와 있지. 아무리 멀더라도 수레가 이루지 않는 곳이 없음. 3의 1번. 3의 2번. 중국에서는 아무리 험한 곳에도 수레가 많이 다닌다. 어디? 검각, 태항산. 이렇게 위태한 자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레가 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 3번. 우리나라에서는 법식에 맞는 수레가 없어서 길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 어디 있을까?
여기 요 부분이죠. 어디가 있냐? 두 바퀴의 간격이 정해진 법칙을 어기지 않으면 수레바퀴가 통일이 되어서 다 잘 갈 수 있을 텐데 조선은 그렇지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죠. 4번 수레를 잘 몰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험준한 곳에서도 수레를 사용할 수 있다? 사람이 없어서 그래. 면허가 없어서 그래. 수레에 몰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들을 양성해야 돼. 그런 얘기가 없지. 그러니까 정답은 4번. 5번 국가에서 수레를 사용하면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자연스럽게 닦이게 될 것이다. 국가에서 그것을 정해주면 됩니다. 여기 있네요. 국가에서 수레를 사용하지 않으니 길이 닦이지 않았을 뿐 수레가 다니면 길이 저절로 뚫린다.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 4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3번에 어디가? 3번에 일단 4번. 사람 이야기 하는 거는 아니다. 다음 내려와서 사람이 타는 수레와 짐을 싣는 수레는 민생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먼저 힘써야 한다. 수레에 대해 관심이 있어 이용후생, 이롭게 사용하여 삶을 넉넉하게 한다. 학문적인 지향. 실학사상이 반영된 거. 1번 괜찮아. 담원 홍대용 이장여와 같이 수레제도에 대해 강론한 바 있어. 나 옛날부터 수레 얘기했거든. 기존부터 탐구해왔고 수레를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괜찮죠? 누가 싫다고 하겠어? 청나라 문물에 대해 탐구하는 일을 동시대인들이 긍정적으로 아니요. 수레가 잘 다녀서 유통이 잘 확보가 되어 있고 물물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으면 누가 싫어하겠어? 그 이야기인 거지. 답 3번 틀렸다고 해야죠. 선비놈들, 관리놈들, 건성건성 읽는 풍월은 수레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에는 무관심한 사대부의 삶. 맞죠? 우리나라의 고치 켜는 법을 돌아본 데에서 지식 확장을 통해 당대 조선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 이렇게 하면 기계 같은 거 쓰면 인생이 엄청 편해지는데 왜 안 쓰는겨? 이야기하죠. 5번 괜찮아. 답은 3번.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괜찮을까?